오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면접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떨림? 면접에 대한 떨림을 진짜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네, 어안이 벙벙해요.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새로운 이슈는 제가 3월 1일자로 드디어 슈퍼바이저로 승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찍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슈퍼바이저 면접에 관한 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담은 영상을 한 번쯤은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찍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왜 챗GPT가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AI 산업이 너무 잘 발달했더라고요. 저는 원래 챗GPT를 잘 안 썼는데 이번에 영상을 좀 매끄럽게 찍고 싶어서 대본을 한번 이걸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노트북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최근 근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면접을 3월에 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지, 2월 말에 면접을 받고 결과는 3월쯤에 났고요. 3월 초쯤에 결과가 나왔고 최종 승격 날짜는 4월 1일자로 기존 매장에서 다른 매장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현재로는 바뀐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바리스타 분들 중에 이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면접을 어렵게 생각하셔서 매니저 면접을 좀 기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면접에 되게 막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대학생 때 저도 이제 대기업 준비하고 한때 제가 이제 항공사 시험을 꽤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답변과 인터뷰 준비를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조금 나름의 면접 같은 거에 좀 강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면접은 좀 제가 마음먹고 준비하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늘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팁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또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바로 시작할게요. 노트북을 좀 보면서 할 건데 가장 먼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면접 분위기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 좀 딱딱하고 엄청 좀 정중하고 좀 갖춰진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는데 스타벅스 매니저 면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면접관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지역 매니저라고 해서 줄여서 DM이라고 하거든요. DM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DM분들을 처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근무를 하는 매장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안면이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면접의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조차도 면접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보는 여러분들도 좀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보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긴장은 아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캐주얼한 태도는 안 되고, 면접을 볼 때 그럼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지? 라고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좀 귀한 손님을 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에서 매니저가 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어느 정도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자기의 진짜 본연의 모습이 배어 나올 수 있거든요, 면접을 통해서.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손님을 대할 때 적어도 어떤 느낌이겠다라는 거는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내 가진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실수를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주는 질문자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그 질문자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면접관과 소통하는 면접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면접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핵심 전략. 여기 이제 챗GPT가 제 대본에다가 핵심 전략이라고 적어줬는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대본을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었나봐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왜 매니저에 지원하게 됐냐? 이 질문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겠죠. 이 사람이 왜 바리스타에서 매니저가 되려고 할까? 각자마다 가진 이유가 다 다양하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긍정적이고 누가 들어도 이 답변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수긍할 만한 내용이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면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 갈식 답변. 항상 면접 질문에 관한 답변을 할 때는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뭐 구구절절 내 얘기를 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핵심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처럼 왜 매니저에 지원하게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러한 매니저가 되고 싶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먼저 주제를 말해주고 그 뒤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주는 게 두 갈식 답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1.5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두 갈식 답변으로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근거가 되는 이야기로는 이전에는 바리스타로 일할 때는 주어진 일만 또는 내 눈앞에 있는 일만 해내는 것이 급급했지만 2년 동안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면서 저만의 노하우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을 둘러보며 함께 일하는 파트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제가 좋은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파트너들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 파트너를 보면서 저도 저런 매니저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대답을 했고요. 똑같은 질문을 다른 지원자에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스타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 물론 이 답변도 정답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확실히 바리스타와 매니저가 하는 일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제가 말했던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을 좀 부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파트너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상호 간에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에 초점을 그렇게 맞췄던 거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것과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지원했다 라는 거의 차이는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듣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동료 파트너가 되었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저런 사람과 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와 느낌을 저는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잘 도와줄 수 있고 이제 여유가 생긴 파트너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랑 좀 연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항상 긍정적인 화법을 써야 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피해야 할 실수 총 4가지가 있는데, 물론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수 같은 게 더 많겠지만 그래도 좀 간추려 보자면, 너무 딱딱한 태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이 면접관이지만 그냥 DM이랑 편하게 대화한다, 나라는 사람을 설명한다, 그런 좀 마인드로 편안하게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 주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가시기 전에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예상 질문을 추려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어떤 파트너가 어떤 매니저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주변의 파트너들이 본인에게 고민 상담이나 그런 걸 하냐.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 파트너들이나 동료들에게 좀 편안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편한 동네 친구한테 말하듯이 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들어주는 편입니다. 이게 너무 좀 라이트하게 대답하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주변에 친한 파트너들이 몇몇 있는데 저에게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어려운 점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파트너들에게 항상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그분들도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 속 안에 있던 이야기를 잘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 또 경청하면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잘 들어주는 편이고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면접을 보시면 이 질문을 정말 흔하게 듣거나 받으실 텐데, 우리 스타벅스의 사명과 그리고 5가지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있잖아요. 조이, 빌로잉,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자기가 실제로 실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해보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게 아마 조이이지 않을까. 즐겁게 일하고 동료들과 함께 편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자기가 해당되는 거를 이제 선택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조이라는 거에 빗대어서 이제 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저는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고 즐거운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조이를 실천하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답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표현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냐면 커리지를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저는 약간 고객들한테 권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새로운 프로모션 또 혹은 새로운 이벤트, 고객님들이 모를 법한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알려주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회사의 매출과도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권유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용기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그거에 녹여냈었죠.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저를 커리지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저는 고객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스타벅스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바로 고객님들 알 수 없는 많은 정보와 이벤트, 지식을 우리 파트너가 전해줬을 때 그때 가장 고객들은 큰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용기를 가지고 고객님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그리고 새로운 프로모션이 오픈되면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거를 최대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답변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면접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 자신을 포장하는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까처럼 뭐 똑같은 조의를 실천하지만 그거를 좀 더 어떤 식으로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포장하고 나를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면접 준비 방법.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저는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사실 업무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좀 확실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싶어서 게시판이랑 별별백서를 보면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질문보다는 인성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아서 업무 관련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고 뭐 대신에 자기가 준비한 업무 관련 지식이 있으면 하나씩 말해봐도 된다 하셔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는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누면 인성 질문과 그리고 업무 관련된 질문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이제 인성 관련해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익숙해지고 좀 그게 잘하게 되려면 나를 정말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잘하는지 평소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일을 할 때 내가 뭘 또 중요시 여기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이제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을 잘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 뭐 길고 장황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간추리고 좀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 면접을 이제 곧 또 6월 달에 슈퍼바이저도 선발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정말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